예, 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26번서부터 문제를 풀 거예요. 그 전에 지난 시간 배운 거 간단히 문제단만 알아보고 26번서부터 오늘은 30번까지 문제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21번 15년도 2회차 전기기기예요. 2과목 전기기기. 21번 직류전동기의 규약효를 표시하는 식은,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했죠. 입력 빼기 전동기기 때문에 입력 빼기 손실을 입력으로 나눈 값에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겁니다. 22번 부하의 변동에 대하여 단자 전압의 변화가 가장 적은 직류 발전기는, 답은 평복권. 부하 변동에 따라서 단자 전압의 변화가 가장 적은 게 평평하다. 그냥 평평권.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평복권. 23번 부하의 저항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도 전류는 일정하게 되는 수하 특성을 이용하여 정전류를 만드는 곳이나 아크 용접 등에 사용되는 직류 발전기는, 답은 4번이죠. 차동 복권 발전기. 24번 변압기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 중 맞는 것은, 답은 3번이라고 했죠. 인하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것. 25번 다음 단상 유도전동기 중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옳게 나열한 것은, 답은 1번이죠. 그래서 방콤 분쇄. 이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리을과 디귿을 섞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 방콕 분쇄로 찾아갖고 순서대로 이렇게 기호에 맞게끔 찾아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번 오늘의 문제죠. 문제풀이죠. 26번 유도전동기의 제동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전동기들은 이제 그러니까 고속으로 저속기든 고속기든 이제 회전을 하잖아요. 다이나믹하게, 스테이틱한 게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회전을 합니다. 로테이션을 하는 거죠. 로테이션을 할 적에 얘가 관성에 의해서 계속 돈단 말이죠. 그럼 얘를 뭔가 제동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제동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속도를 감속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놔두면은 관성에 의해서 속도는 줄긴 하겠지만은 이제 어떤 응답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 물리적으로 이제 그 감속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적에 이제 쓰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유도전동기 제동 방법에는 발전제동과 회생제동, 역상제동, 직류제동이 있다. 외워놓으세요.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기능사뿐만이 아니라 기능사부터 기술사에 이르기까지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외워놓으세요. 다시 한번 유도전동기 제동 방법에는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상제동, 직류제동이 있다. 근데 이게 발전제동에 이제 직류제동이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해 놓을게요. 이게 막 혼용해서 뭐 실제 뭐 쓰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회생제동은 권상기, 기중기 등의 물건을 내릴 때와 같이 전동기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발전기로 동작시켜 발전한 전력을 변화시켜 제동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역상제동이라고도 하고 역전제동이라고도 하고 플러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플러깅이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역상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 플러깅이라고 딱 적어놨는데 역상제동이라고 나오지 않고 플러깅이라고 딱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못 고르면 안 돼요. 그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삼상 유도전동기 운전 중 급속 정지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제동 방식이다. 그 다음에 발전제동은 직류제동이라고도 제가 옆에 가로에다가 딱 넣어놨죠. 유도전동기 1차 권선을 전원에서 분리시켜 직류 여자 전류를 통해 발전기로 동작시켜 제동하는 방식이다. 발전제동.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제동 방법은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상제동, 직류제동 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직류제동 방법에는 발전제동과 역상제동과 회생제동이 있다. 그 다음에 기계적인 제동 방법은 우리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이게 쓰는 것처럼 전자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솔레노이드가 달려져 있었고 회전체에 그 바깥쪽으로 솔레노이드가 이게 그 브레이크 슛이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솔레노이드의 강약을 조정해 가지고 이제 제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브레이크를 이용한 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기계적 제동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번은 이제 전기적 제동 방법이고 이제 3번은 기계적 제동 방법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예요?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상제동 있었죠? 삼상제동은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삼상중 이상을 두 개 상을 바꾸면은 BC상을 A, B, C상이 있다. 그러면 BC상을 받으면 우리가 그 역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회전 자계가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이제 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27번) 변압기, 동기기 등의 층간 단락 등의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되는 것은 여기 차동 계정기입니다. 차동 계정기. 뭐 만약에 비율 차동 계정기로 나와도 맞는 거예요. 접지 계정기 아니고 과전압 계정기 아니고 역상 계정기 아닙니다.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변압기 고장을 검출하는 계정기에는 이제 차동 계정기와 비율 차동 계정기는 그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는 거고 부호적 계정기는 기계적 이상을 검출하는 겁니다. 지난 그 1회차 때는 15년도 1회차 때는 부월제 계정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차동 계정기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전기적 이제 이상 검출을 위한 계정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싱글 라인에 보면은 기구 번호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52는 뭐 차단기를 얘기해요. 거기에 이제 유입 차단기냐 뭐 진공 차단기냐, 우리가 유입 차단기 같은 경우 50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이제 잘 쓰진 않는데 그 유입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VCB, 그 다음에 그 GCB 이제 가스를 이용한 차단기가 있고 SF6 가스를 이용한 차단기, 그 다음에 뭐 ACB, 그 ABB 뭐 이런 차단기들이 막 있어요. MCCB, 뭐 ELCB 막 이렇게 차단기들이 있어요. 그거를 모두 다 통틀어서 52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서, 왜냐면 많이 또 한 번에 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접지 계정기는 우리가 64라고 하고 그라운드 릴레이, 그래서 지락 검출용. 그 다음에 과전압 계정기는 59 해가지고 오버 볼테이지 릴레이, 그래서 과전압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거고, 간단하게만 알면 돼요. 역상 계정기는 46번 NSOCR,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불평형 그 전류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차동 계정기 87 RDR, 그 다음에 전류차 감지, 비율 차동, 팩타 차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막 쌓이게 되면, 제가 예전에 상가목 전기 설비 했을 때 저희가 몰아서 그것만 몰아가지고 따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제 블로그 여기 그 네이버에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에 그 따로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거 보고 또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문제만 보시면 돼요. 문제만. 여러분들이 이동하면서 문제만 보시면 돼요.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 전기기기는 19년도 4회차까지 가면 대부분 여러분들 다른 문제 나와도 응용해서 다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제 강의만 잘 들으시면요. 28번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전원이 220V이면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의 평균값은 약 몇 볼트인가? 단상 전파 정류죠. 그래서 여기 3번 보시면은 단상 전파 정류는 0.92예요. 2. 그래서 0.9에 220V를 하면은 198V가 나와요.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단상 전파 정류는 ED는 파이분의 2분의 루트 2예요. 그래서 0.92.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루트 2의 루트 2와 파이를 나눈 값을 0.96이냐 하고 0.92. 단상 전파 정류는 0.92다. 그 다음에 단상 전파 정류는
단산 반파 정류는 이거를 2로 다시 나눈 값이 나눈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외웠어요. 수식을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은 기능사는 그냥 요 내용 0.45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9를 반으로 나누면 0.45잖아요. 그러니까 반파는 반으로 나눴다. 이렇게 저는 사실 예전에 외웠었어요. 지금 이제 기사를 공부하려면 이런 모든 수식을 다 알아야 되지만은 기능사 수준에서는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단사 반파 정류로 나와서 전압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얘로 공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파기 때문에 얘로 적용한 거죠. 0.92로. 그래서 뭐 단상 여기 1번에 뭐 삼상 전파 정류는 2.34 VP, 그 다음에 삼상 단파 정류는 1.74. 이것도 반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D는 직류분 평균값이고 E는 교류 전원의 실효값을 의미를 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외워놓으세요. 이게 암기가 많으면 제가 적어놓은 게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막 적어놨는데, 필요한 것들 적어놨는데, 일단 필요하시면 이게 계속 제가 붙여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붙여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것 지금 얘까지도 어렵다 그러면 얘만이라도 외워 놓으시고 확실히 외워 놓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번 PN 접합 정류 소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실리콘 정류 소자인 경우이다. 한번 볼까요? 온도가 높아지면 순방향과 역방향 전류가 모두 감소한다. 아니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요 순방향 전류는 증가하는 특성을 PN 접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얘가 1번이 틀렸네요. 2번 순방향 전압은 P형, P는 플러스고 N형은 마이너스를 가함을 말한다. 맞습니다. P는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N은 네거티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는 포지티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번 정류비가 클수록 정류 특성이 좋다. 맞죠? 4번 역반향 전류에서는 극히 작은 전류만 흐른다. 맞습니다. PM 접합 정류 소자의 특징. 그래서 PM 반도체는 온도가 높으면 순방향 전류가 흐른다. 2번 순방향 전압을 P형 플러스 N형 마이너스를 가함을 말한다. 전류가 그래서 정류 특성이 좋다. 역반향 전압에서는 극히 작은 전류만으로 흐른다. 이거 똑같이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회전자 입력 10kW 슬립 3%인 삼상 유도전동기 2차 동선을. 그래서 뭐 여기 전력 관계식도 적어놨는데 요거는 빼고 얘만 일단 보세요. PC2는 2차 동선을 얘기하고 SPC는 여기 2차 출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차 동선을 얘기하는 건데 2차 동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가 붙었기 때문에 슬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이제 입력을 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동선을 물어봤기 때문에 슬립 3%이기 때문에 0.03. 그 다음에 회전자 입력이 10kW이기 때문에 10을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죠. 킬로와트는 우리가 10의 3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0.03에 1000을 하면 3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거고요. 좀 이렇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5문제가 예전에 제가 처음에 전기설비할 적에 2문제씩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나가다 보니까 진도가 나가질 않아서 이제 5문제로 지금 요번에는 아예 그냥 5문제를 힘들더라도 가요. 근데 이게 한두 문제를 매일 보는 거와 5문제를 매일 보는 거와 양의 차이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빨리 알고 싶다 그러면 5문제를 다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바빠 오늘은 그냥 출퇴근 때 그냥 한 문제씩 반복해서 그냥 볼래 그러면 그냥 돌려서 보시면 돼요. 그거는 다시 뭐 유튜브 갔다가 밑으로 빼면은 그 뒤로 가게 하면 계속 반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계속 반복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